안녕하세요. 갈바닉 마스터 서경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십자인대 어디 있을까요? 네, 무릎에 있지요. 무릎에 보면은 인대가 많이 있는데요. 내측인대, 외측인대, 여기 그림 넣어드릴게요. 내측인대, 외측인대, 또 앞에 있는 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이렇게 많이들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 인대 중에서 전십자인대가 가장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운동을 하시거나 축구 하시거나 왜 이렇게 축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골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실 때도 많이 다치고요. 또 오래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 삐끗하면서도 많이 다치고요. 또 일상생활 하면서 일을 하실 때도 많이 무리 드시면 다치는 부위가 인대 손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무릎에 있는 인대 중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것이 이 전십자인대하고 내측인대입니다. 십자인대는 다리를 이제 안쪽으로도 할 수 있고 바깥쪽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많이 벌어지지 말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인대예요. 근데 그게 과하게 꺾어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평범하게 그냥 걷거나 이럴 때 다치는 것보다 좀 운동을 하거나 과격한 통증, 또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다치는 것이 십자인대 손상인데, 이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부목을 대서 이렇게 보정해 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끝나고 나서도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십자인대 손상을 받으시면 그냥 집에서 가만히 놔둔다고 낫는 건 아닙니다. 네, 당연히 병원에 가셔서 보호를 딱 해주셔야 되고, 기부스를 반기부스를 할 수도 있고, 아예 럽처가 됐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병원에서 처치를 다 받으신 이후에, 그러고 나서도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렇게 십자인대 손상을 받은 이후에 관리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십자인대가 다쳤었던 것 때문에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많은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다친 원인이 무릎 다친 것 때문에 그 이후로 통증이 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요. 대부분이요, 한쪽 인대가 늘어나면 그동안 그 다리를 딛지를 않게 되잖아요. 한쪽을 덜 디디려고 노력을 하실 건데, 그러다 보면 우리 체중은 50대 50으로 써야 되지만 한쪽을 많이 못 쓰게 되면 반대쪽으로 힘을 더 실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다리를 딛던 것을 한 30대 70으로 디딜 수도 있고요. 아예 목발을 짚고 다니실 때는 아예 안 딛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힘을 많이 주는 쪽으로가 계속 체중이 쏠리니까 이제 이쪽 다리가 또 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왼쪽 다리에 인대가 늘어났다고 쳤을 때 이쪽을 고정을 해놨으니까 오른쪽 다리 쪽으로 힘을 많이 주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체중이 쏠리니까 오른쪽 골반이라든지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릎이 걷는 게 좀 어색하거나 절뚝거리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 보면 골반이랑 허리를 보셔야 돼요. 그럼 골반이랑 허리가 약간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또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 넣어드린 것처럼 이분도 오른쪽으로 몸이 돌아가 있잖아요, 골반이. 그럴 때 자꾸 돌아가 있는 걸 원인을 찾지 못하시고 계속 나는 허리의 원인이다 생각하시고 허리만 계속 치료를 하셨다면 안 낫습니다. 네, 원인이 다리에 있어서 돌아간 거라면 잡아주셔야죠. 다리를 잡아주셔야죠.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거는 이런 분들이세요. 이렇게 무릎이 안 좋으셔서 대부분 무릎이 이렇게까지 틀어질 정도면 인대 손상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또 십자인대 손상이 그 중에서 가장 흔하죠. 이렇게 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한쪽 다리 제대로 잘 못 디디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쏠려 있는 골반이 뭔가 이상하면 계속 허리가 아프다든지 계속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난 왼쪽을 다쳤는데 오른쪽이 더 아파요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무릎을 어디에 치료하면 좋을지를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내 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뒷모습을 잘 보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뒤에서 셀카를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 뒤에서 관찰을 잘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다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사진 넣어드린 것처럼 오금이 정확하게
앞에로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슬개골이 가운데 딱 가야 되니까. 근데 약간 돌아갔다든지 벌어졌다든지 이러면서 골반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줄여주려면 내 뒷모습을 보시면서 골반이 정확하게 가운데를 가 있는지 돌아가 있진 않은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예를 들면 왼쪽이 다쳤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체중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꼭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인대 손상 받은 지가 6개월이 지났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다친 쪽으로 힘을 자꾸 주셔야지, 한쪽 다리 아프다고 이쪽을 계속 아끼시다 보면 반대쪽에 2배로 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도 안 좋고 이쪽도 안 좋고,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한쪽이 이제 회복이 다 되셨다 하면 이제 재활이 들어가야 될 때예요. 내가 왼쪽 무릎을 다쳤는데 계속 오른쪽이 더 아프시다고 한다면, 오른쪽 허리가 아프다고 한다면 그건 재활의 부족입니다. 재활 운동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왼쪽의 통증을 빨리 줄여주시고 나면 한 발 들고 서 있는 거라든지 이쪽으로 디디려고 노력하시면서 정확하게 50대 50으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은 저도 몸을 봐야지 얘기를 하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로 따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무릎 부위를 어떻게 풀면 좋은지를 제 다리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다리를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킬레스건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무릎이 이렇게 있는데, 무릎의 슬개골이 가운데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럼 무릎 양옆에 관절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이 내측인대, 외측인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쪽이 아픈지 바깥쪽이 아픈지에 따라서 해주는 부위도 달라지시겠죠? 그리고 전십자인대는 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부분을 많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하실 때 요렇게 무릎만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는 것처럼 뒤쪽을 많이 풀어주라는 말씀이에요. 요렇게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옆으로 놓고요. 요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려주세요. 요렇게 부어있는 부위가 있으시다면 그 부위를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죠? 쭉쭉쭉쭉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종아리까지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쭉 올려주시고, 반대쪽 하실 때도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부터도 쭉 올려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하실 때는 다리를 높이 올려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테이블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려고 베드에서 하는 거고요. 혼자 하실 땐 테이블 같은 데다 올려놓고 다리 뒤쪽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당겨 올린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바디젤 없이 하는 거라서 보여만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양옆을 돌려가면서, 종아리 가운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양옆에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푼다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저도 지금 혼자 이렇게 풀잖아요. 자꾸 혼자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해봐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안쪽까지 가주시고, 그 다음 내측인대로 또 전십자인대 쪽으로 풀어주는 거죠. 뒤에를 충분히 풀어주시고 나서 요렇게 무릎 앞에까지 같이 페이스 갈바닉으로 먼저 풀어주시고요. 바디 갈바닉은 더 넓은 부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통증을 줄여줄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걸로 마무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페이스 갈바닉으로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 바디 갈바닉으로 똑같아요. 같은 부위를 또 쭉쭉쭉쭉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양옆에를 한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요렇게 하고, 또 이쪽도 요렇게 쭉쭉쭉쭉 짧게 끊어서 올린다 생각해 주세요. 한 방에 쭉 요렇게 가지 마시고 짧게 끊어서 올려주시면 더 빨리 좋아져요. 그리고 붓기도 더 빨리 빠지고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 마지막에 오금에다 대주시고, 제가 팔할 때도 겨드랑이에다 대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종아리 뒤쪽으로 해서도 쭉 가운데 오금에다가 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금을 펴주시면 점점 다리가 쭉 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쪽부터 시작해서 올려주고,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올려주고, 이렇게 아킬레스건, 종아리, 오금, 허벅지까지 쭉 한 방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좀 무거울 때는 뒤쪽 오금을 많이 풀어요. 그러면 많이 붓기도 내리고요. 효과도 빨리 좋아진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뒤에다가 대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갈바닉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꼭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세요? 네, 바로 보고 오니까 되게 이해가 잘 되시죠?
한마디로 무릎을 풀려면 무릎 세개골도 중요하지만 오금도 중요합니다. 오금 꼭 풀어주시고요.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종아리, 무릎, 오금, 허벅지 이 순서로 많이 풀어주시면 하체 쪽의 문제는 많이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럴 때 혼자 하실 때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거고요. 혼자 하실 때는 다리를 높이 올려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제 다리에 혼자 할 때는 테이블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한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리를 뭐 올려놓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다리를 높이 올려놓고 거꾸로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이 해주실 때 엎드려 놓은 상태로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쭉 위로 올려주는 거죠. 요럴 때 무릎 오금이 살짝 안으로 돌아갔는지 바깥쪽으로 돌아갔는지에 따라서 종아리 근육을 어떻게 푸는지가 달라집니다. 네, 그거는 저도 다리를 봐야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네, 좀 더 궁금하시다면 네, 따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무릎 오금만 풀어서도 또 다리 종아리를 풀어서도 무릎 손상으로 인해서 아픈 다리 통증 줄여줄 수 있고요. 또 골반이 돌아가는 분들의 원인도 무릎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다리 쪽을 풀어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허리는 허리에 풀고 골반은 골반에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몸이 틀어져 있다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 원인 부위를 파악하시고 정확한 부위에 갈바닉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만큼 내 몸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내 몸에 통증이 있다면 어디를 풀어줘야 되겠는지 내가 원인이 뭔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그렇게 정확한 부위에 갈바닉을 적용을 하면 통증은 바로 줍니다. 제가 이렇게 임상 무릎 돌아가는 거, 뭐 골반 돌아가는 거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그건 제가 정확한 부위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달라지시는 거예요. 하루에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정확한 부위에만 풀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갈바닉이 여러분들의 통증을 많이 줄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웰스파 나오잖아요. 저희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건데 요거 나오면 더 재밌어질 거예요. 네, 다음 영상은 이 웰스파로 하는 활용법을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금 푸는 것도 꼭 한번 해보시고요. 갈바닉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활용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갈바닉으로 뽕을 뽑아보세요. 네, 그러면 진짜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는 갈바닉 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